I'm very bullish on the long-term viability of Bitcoin.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장의 조짐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목도 추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유명한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의 분석을 보면 기관 및 프로 트레이더들이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지 혹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노란색 부분 영역 아래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온, 위험 신호의 상황으로부터 전환을 의미하고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부분들 있죠. 이런 신호가 떴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래프를 보면 이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가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금이나 주식시장에서 큰 세력들이 매입을 지속하면 가격이 쭉 상승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같은 원리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왜 살까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서 아닐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가 피터 브렌트 아저한테 여쭤봤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내년까지 13만 불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워렌 버핏 혹은 레이 달리오, 마이클 세일러 이런 사람들은 알지 피터 브렌트 아재는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브렌트 아재는 투자자들의 필독서 중 하나인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소개된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인데요. 무려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40%를 유지했습니다.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제가 와닿게 해드릴게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였고 레이 달리오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40%였던 이 신구 선생님을 닮은 듯한 피터 브렌트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트레이더인지 아시겠죠? 보신 자료는 피터 브렌트가 분석해놓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인데 반감기 이후 약 357일에서 최대 546일 동안 계속 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약 40일 정도가 지났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늘었는데 반감기 이후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반감기 이후 고점마다 터치하고 내려왔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빨간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은 약 16만 불 정도가 되겠네요. 이 차트는 채굴자들이 비트를 얼마나 파는지 알 수 있는 차트인데 채굴자들은 거의 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불장에는 엄청나게 팔았던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 구간이죠. 채굴자들에 대한 매도 압박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채굴자 공급량 비율을 보면 지금 채굴자가 팔 물량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채굴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채굴자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실히 많이 약해진 게 보이네요. 그러면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물량이 축적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 비트코인의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이 고객을 위해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코인 시장에 안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호장치가 부족하고 규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기본 가치로 하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발전에 좀 더 촉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초기에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안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 이야기는 큰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오더북인데요. 오더북은 거래소에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장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비트맥스,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의 주문 현황인데 보시면 생각보다 전고점인 74K까지 그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가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6월에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번에 뚫릴지 혹은 눌렸다 갈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기면서 시장이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앞 영상에서 컵 앤 핸들 패턴의 컨펌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채널을 상방 돌파해주고 복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전 고점을 두드리러 갈 건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4K 구간까지는 크게 물량이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71K를 뚫고 이후에서 안착해서 지지받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신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립니다. 아마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알트 불장 이야기를 하려면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시세를 뽑아내줘야 나머지 알트들도 힘을 내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ETF 승인 이후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옵션 시장에서도 5,000달러의 돌파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률이 저조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79만 7천 이더리움 이 정도가 거래소에서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는 30억 2천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이후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자체 지갑으로 옮기고 있어서 유통 가능한 코인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을 따낸 이 바네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바네크는 약 140조를 운용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다루는 자산 운용사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운용사인데요. 이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네크 CEO인 바네크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요청서를 승인한 건 증권 규제와 관련 내가 본 것들 중 가장 놀라운 일이다. 여그는 이번 승인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더리움을 매집했는지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이더리움 매집 주소 보유량을 보면 대체로 횡보를 했던 가격과는 다르게 매집량은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녹색 막대기는 메가 고래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룹들의 지갑인데 보유된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 이후 영향 때문인지 한 달 새 보유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메가 고래 차트인데요. 이 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고래 주소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가 고래 움직임은 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강세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바이낸스 이더리움 청산 맵입니다. 빨간색은 롱 포지션 비율이고 녹색은 숏 포지션 비율인데요. 색깔이 진해질수록 고 레버리지인데 주황색은 100배 레버리지를 말합니다. 특히 3,773.6달러 근처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래 위로 흔드는 무빙이 나와주면 줄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상승에 대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시면 이 롱 포지션 비율보다 숏 포지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 저걸 다 떠먹어 줄까요? 이 세력도 이 개미가 많이 타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줄청산을 시키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인 거죠. 아래 위로 다 흔들면서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승 전에는 이런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는 걸 기억해 두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 알트 시즌에 대한 조짐은 5월부터 있었는데요. 해외 유명 크립토 분석가 사이클롭이 이런 글을 올렸죠. 많은 알트코인들이 몇 달 안에 100배 수익을 줄 것입니다. 이 몇 달 안에 이 100배라는 수익이 엄청나긴 하지만 최근 밈코인들의 상승세를 보면 단기간에 몇만 배도 오르는 시장이라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느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겠죠. 알트 시즌 인덱스로 현재 위치를 봐보면 알트장이 오려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지배력이 높아야 되는데 알트코인들이 좋은 시세를 내줬던 올 초에 비해서 현재는 알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훨씬 높죠. 지금은 작년 10월, 11월 때처럼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이 차트가 상승을 해서 고점에 닿으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가 이 75를 넘었을 때는 사실 매수하기는 이미 늦은 거죠.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뒤이고 매수보다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기에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포함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 차트인데요. 위 하락 추세를 잠깐 벗어났다가 이때 알트징이 오나 했었죠. 그러다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서 알트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횡보를 거치면서 다시 상방 이탈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의 상승과 함께 상방으로 올라온 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승 삼각형 패턴은 강세 신호로 간주가 됩니다. 이 저항선을 상방 돌파할 경우 이 저항선이 강력한 지지가 되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알트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크게 봐서 2021년 불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 한참의 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 저 종목이나 막 사면 안 되겠죠. 이미 한 차례 보셨겠지만 이번 시즌은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정말 상승률이 아주 미비하니까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미 알트코인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알트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 중 좋은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다룰 거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코인 시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미 상승해서 막 날아가고 있는 종목보다 아직 출발 전 좋은 자리에서 미리 타는 게 좋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타야 되나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좋은 종목을 선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올해 시세 분출이 잘 되었던 메타, 웹 3.0, AI, 밈, RWA 등이 해당되겠죠. 두 번째, 그 중에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빨리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상장 시기가 최소 2020년 이후 종목. 이번 장을 보시면 그 코인들보다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이 잘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추려서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입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수익 많이 안 나는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나오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계속 주목을 받았었죠. 이미 저점에서 매집해서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고점에서 간다고 생각해서 더 진입했다가 하락으로 물려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의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솔라나의 활성 주소가 이더리움을 넘어섰다고 4일 AMB 크립토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활동을 보였다. 이 얘기는 솔라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솔라나에서 최근 한 달간 50만 개 토큰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라나의 생태계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다른 프로젝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미 확장성과 성능에 입증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이 솔라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고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라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굳이 저까지 다루진 않을게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정말 설명 잘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기술, 생태계 이런 거 빼고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의 솔라나 원화 차트인데요. 솔라나는 10월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후에 30만원을 찍고 내렸죠. 중간에 살짝 이탈하는 구간이 발생했었지만 이 부분은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인데요. 이 부분을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피보나치 0.5가 깨지지 않으면 사실 너프하기는 0.618까지기도 하지만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맞물리는 주요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잘 지켜졌죠. 그리고 나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대칭 삼각 수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패턴은 기존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상방 돌파의 가능성을 더 높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고점을 넘어 충분히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미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나? 과연 지금 손익비가 괜찮다고 할 수 있나?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항마로 떠오르니까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더리움이 12만 7천 원에서 50만 원을 넘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매수보다는 아마 매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저 시총 큰 코인이 거의 5배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오른 만큼 올랐어 라는 심리가 많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긴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빠진다 하면서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이전부터 이 시장을 겪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만 원대에서 10배가 더 올라 500만 원을 찍었죠. 이렇게 보니 아마 50만 원대에 고점이라 판단하고 던지셨던 분들은 중간중간 다시 살려고 해도 아마 더 떨어지겠지, 이제 떨어지겠지 하면서 쳐다만 보다가 매수 못하고 그냥 보낸 분들이 부지기수였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가 고점이야, 이제 더 올라도 얼마 안 올라라고 과연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이 자산 시장을 보면 분명히 가던 종목이 더 간 사례가 많습니다. 높이 사서 더 높이 팔면 되는 거죠. 물론 마음은 최저점에 사서 제일 꼭대기에 팔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힘없는 개미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래가 될 수 없으니까 고래등에 올라타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솔라나에 영혼의 몰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담아볼 만한 종목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강세로 돌아섰고 이번 달에 신고점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더리움 ETF 이후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알트 시즌의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상승까지 오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죠. 네 번째, 솔라나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죠.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